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쌤 김도영, 안방반인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영씨. 네. 근데 사실 오늘 조선현 소식 별로 반갑진 않아요. 상당히 좀 무거운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국내 증시가 우리나라 자체적인 악재 부분 내용이 아니라 위축되어 있는 해외 증시 부분 때문에 문매를 같이 좀 맞아서 상당히 저 역시도 조금은 힘이 많이 나지 않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초보인 저도요, 이 시장에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분들도 한숨만 내쉬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승천 시즌2에서 오늘 시원하게 풀이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저희가 아무리 위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보자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던 장세,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노련미가 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승천 10시 시즌2에서요,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은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짚어드리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혜선씨. 그래도요, 장이 좀 어렵긴 했지만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살펴주겠습니다. 네, 점검 한번 해볼게요. 버냉키 회장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국내 시장도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 외국인 오늘장 5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벌써 10일째 팔자세를 외치고 있죠. 오늘 종가는 185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밀려나면서 525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혜선 씨가 오늘장의 마감 내용을 정리를 좀 해줬는데요. 참 멘트 자체가 좀 밟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결국 FOMC의 회의 결과가 연결되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무성했었던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설 또는 연장을 할 것이다 아니면 잠시 뒤에 될 것이다 무성했던 것들이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월 즉 올해 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것이지 바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위축되게 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좀 다수였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살펴볼 것 같은데요. 혜선 씨 오늘 저희 스튜디오 두들겨 주신 분들 어떤 분들이죠? 네, 저희 멘토분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주식시장에 왕족이 떴다. 품격 있는 종목만을 발굴하는 양승모 멘토. 의심하지 말고 매매하라. 정대희 멘토. 이 두 분 오셨다고 하는데 혜선 씨 처음 뵀죠? 네, 오늘 처음 뵀네요. 인사 나눠볼까요? 양승모 멘토, 정대희 멘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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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승모 멘토. 오랜만에 좀 뵀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즌2로도 뵀는데요. 양승모 멘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장마가 이제 끝이 났는데, 하도 이제 무더위가 이제 다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좀 분화했더만, 거꾸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좀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들수록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더 긍정적고 더 밝게 생각해야 더 좋은 결과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모면 또 안 본 사이에 상당히 멋있어지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장도 좀 그렇게 멋있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댈 게 없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시초가부터 그냥 와장창 이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해 놨던 부분들과 그동안에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1877포인트 그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이 내리는 소낙비에서는 일단 옷을 좀 적시는 대응을 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시장의 하락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에 대한 배팅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매수에 좀 동참을 했습니다. 잠깐, 정대희 멘토께도 여쭤볼까요? 정대희 멘토, 오늘 글로벌 증시가 모조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대응하기 힘드셨죠? 좀 대응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저는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 이 집 저 집, 이 물건 저 물건을 샀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자금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갖고 철저하게 수급, 실적 요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매수하기는 더 쉽겠다. 종목이 압축됐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예, 즐겁게 좀 있었습니다. 오늘 장을 그러면 다음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석 가리기 또는 이제 종목을 찾기가 쉬워지는 장세가 온다. 보면 주식 투자의 정석대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 희망의 불씨를 봤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정대위원도? 예, 맞습니다. 뭐 유동성 장세가 자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좀 어떤 종목이든 즉 옥석 가리기가 좀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게 IT 부품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가 없이 그냥 어떤 갤럭시4 기대감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실적으로 인해서 충분히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다.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도 했지만 분명히 매수도 시장에서 한 네.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종목을 압축하고 고르시기 편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양순모 멘토 그리고 정대희 멘토 두 분 다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 다 다른적인 플레이 쪽, 즉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옷을 조금 적시더라도 전략대로 대응하자라는 부분을 내세워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서도 새로운 종목군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잘 되는 투자의 정석, 실적을 바탕내는 종목 가리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종목 하겠다라는 오늘 하루를 봤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장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갖은 악재 속에 시달리는데 FOMC 회의마저도 힘들게 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까보니 우울한 기분에 뺨까지 맞은 국내 증시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도 출렁, 환율도 출렁. 버냉 기발 충격파가 환율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감소에 따른 달러 강세인데요. 국내 증시 널뛰는 환율 대응이 성급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했지만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M&A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선방을 했는데요. 규모도 2배, 하락장에서 상승하니 기쁨도 2배입니다. 네. 여러분들 좀 들으셨겠지만 결국 첫 번째, 울고 싶었습니다. 네. 울고 싶어라. 이렇게 울고 싶었던 하루였는데요. 울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범 베냉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죠? 경제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IF를 네.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다라면 축소를 하거나 종료 가능성을 내비친 것뿐이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뺨을 제대로 한 대 탁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저희 멘토분들도 모두 다 조금은 우울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오늘장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모 멘토, 네. 오늘장 범 베냉키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뭐 코스피랑 코스닥 종목들의 위주로 종목을 놓고 보면요. 사실 오늘 투매장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들이 투매를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이 좀 투매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지금 시장에 대한 그 거래 대금이 지금 평균 이하로 좀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좀 우리가 영향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외국인들이 좀 자극되고 있는 부분, 지금 시장에 약 평균적으로 한 5조 이상의 평균 거래 대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큰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시장이 좀 강하게 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좀 외국인들의 좀 매도 드라이브가 계속 좀 크게 이어진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환율에 대한 그 급등에 따른 외국인들의 좀 환차익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시장이 좀 움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수모멘토 환율의 이상 급등 중 급등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열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 얘기인즉슨 다시 한번 외국인도 혹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매도의 일관성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뭐 조기에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겠다, 혹은 축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시장에 풀려 있는 이 유동성에 있는 그 달러들을 이제 네. 다시 이제 매입해 와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지금 환차익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고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물량들을 빼기 위해서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하락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오늘 장 시초가에 보니까 약 한 12원 정도를 좀 급등을 시키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의 하락적인 그 밴드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환율이 좀 강하게 출발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한 외국인들이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합니다. 네. 결국 오늘 장 같은 경우 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대일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오늘 장 관망을 하면서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좀 해소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뱅가드 물량이죠. 6월 30일부터 네. 7월 초까지 나가야 될 약 9조 원의 그 뱅가드 물량이 좀 해소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압축이 되는 그런 장세로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네. 뱅가드 물량의 소화가 좀 해소됐다는 것과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자꾸 FOMC를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뭐 천년만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벤 버냉킹 연준이 의장은 항상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같은 대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하고 네. 또 내년 중반 때까지는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대일 멘토는 최근에 이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왔던 긍정론의 시그널 쪽으로 해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 조기 종료 가능성이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해소됐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수모멘토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부분, 즉 환율의 급변 속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정리 쪽에 급작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에 묻지도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저희가 쉽게 던진 돌에 지나가던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 영상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계속해서 매도를 툭툭툭 때리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떨어지는 매도가 아니라 그냥 퉁퉁 떨어지는 부분에서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시세거든요. 네. 양승 모멘토는 이 부분의 원인을 환율 시장으로 좀 찾아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혜선 씨 다음 네. 이슈 부분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HSBC 쪽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자체도 또다시 위축되면서 나왔습니다. 네. 50 이하 부분이 48.3으로 좀 나왔는데요. 네. 역시나 중국발의 경제 지표, 매크로적인 지표가 좋아야 되는데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미국 이후에 중국도 못 잡아주는 것 같은 양승 모멘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시장에 일단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은 명분 찾기에 좀 일축된 그런 흐름이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찾았다. 네, 그렇죠. 억지성으로 퍼즐을 맞췄다. 그렇죠.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 달러를 급등을 시키고 우리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지금 자국내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오히려 시장의 하락에 명분을 주기 위한 액션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대일 멘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HSBC 쪽 PMI 같은 경우는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430개 기업에 대한 제조업 관련 부분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위축된 건 사실이란 말이죠. 예. 중국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글로벌적인 세계 증시 부분에 위축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건데 영향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약간은 우리나라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동안에 낙폭이 많이 돼 있던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이런 중국의 경제 지표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의 내수주들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엔저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엔저 완화 속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출주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중국까지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 수출주라든가 뭐 내수주들이 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그러면 PMI 자체적으로는 중국발 수혜주나 악재주, 그 다음에 위축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중국발의 모멘텀 가졌던 거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정대인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보고서요, 과거로 회귀하는 줄 알았습니다. 1850선은요, 지난해 8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도영 씨,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답답하죠. 한 1년이 지나 거의 다 이제 1년쯤이 오는데 곧 있으면 8월 달에 태양볕에 한여름, 핫한 여름이 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다시 1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거는 나이를 한 살을 덜 먹는 건 행복하지만 주가가 다시 가격이 글로가 있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멘토분들 그리고 저 주쌤과 함께 주식생산 10시 시즌2를 갖고 시청을 하시면서요. 전략과 종목을 체크해보면 분명히 혜선 씨도 이 답답한 마음들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또 뭐가 있죠, 혜선 씨? 네, 다음 이슈는요. FOMC 결과 충격에 이 환율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푸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이슈에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고 또 달러화 가치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짝 양소 모멘토가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환율 시장에 대해서 이상 급등락 변동 부분이다. 문제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의 추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원화 약세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양소 모멘토, 네. 환율 시장 우리가 좀 트렌드 자체를 좀 읽어주시고 앞으로 좀 전망 좀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앞서 그 MC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 주체가 지금 시장에 없다.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좀 한 가지 희망을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요? 네, 네. 채권 쪽으로 움직였던 이 물량이 이제 국내 시장에 주식형으로 좀 많이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이에 또 상응되는 매수세를 좀 입각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철저히 있거든요. 방어를 좀 해줬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시에 대한 예금을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초록색은 주식형입니다. 그러니까 즉 투신권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추세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 주식형이 이제 바닥을 찍고 6월 초부터 서서히 이제 물량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화면을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요. 자, 네네. 요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 계속 추세가 좀 만들어지면서 상승 우위로 좀 점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채권 비중을 높여나갔던 것이 우리 투신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투신권들이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는 이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이시면서 주식형으로 좀 자금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즉 외국인들만 우리 시장에 버티고 있었던 그 버팀목 장세로 활동을 했었지만 네. 이제는 기관 투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도 너무 우리가 불안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네. 긍정적인 요소를 좀 놓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환차익에 의한 또 외국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을 건드리시기보다는 환율에 덜 민감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주를 이루었던 업종을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기관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는 종목으로 차라리 압축적인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제가 이제 일전에 이런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IT,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3인방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통신주라든지 혹은 증권주 쪽으로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두고 보자. 그러면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에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지도 않을 거고 또 환율이 급등이 나오던 혹은 급락이 나오던 그런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갈 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또 이제 슬슬 이제 시장에 또 거래량 기관들이 이제 시장에 유입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래량도 이제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결국 증권주도 우리가 한번 관심 섹터에 넣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상당히요. 지금 양승 모멘트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과 주식형 쪽을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이제는 주식형 쪽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 쪽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의 근거 마련이 됐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주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양승 모멘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관 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누적 순매수들이나 지금 신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관을 따라가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트렌드상으로는 기관 수급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채권 양승 모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니까요. 정대 멘토도 또 이 환율 부분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또는 전망, 국내 영향력, 양승 모멘토의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요. FOMC에서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시장이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 대비 상승이 나오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차손이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 이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환차손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할 때는 환차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기 종료 때문에 일본 그동안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증시로 들어왔던 그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단 나가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뱅가드 물량 해소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조 2천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어차피 나가야 될 돈들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정대면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자금적인 측면은 달러 인덱스 부분의 급등,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세 쪽으로 강화되는 부분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세를 연출한다. 그러면서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국으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한 모습은 이제 최근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은 하겠지만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 하락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변동성, 단기적인 변동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정대면 또 국내 증시에서 이 환율 변동에 의해서 수혜주와 그리고 피해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으로 체크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그리고 IT 업종이 되겠고요. 수출주 쪽이 중심이겠군요. 예, 수출주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최근에 자동차 업종 섹터들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3인방이 강세의 모습을 나왔고 또 부품주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또 조선주까지도 살짝 해운 쪽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들은 오늘 좀 약간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쳐다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정대의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피해주들, 약세주들 쪽은 언급이 조금 자제가 되었지만 분명히 여기서 강한 시그널을 봤다는 자신감을 아까 얘기를 어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수출주 중심 쪽으로 IT 부품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상당히 무거웠죠, 혜선 씨. 좀 많은 내용도 어려운 것들도 좀 있었고요. 환율 부분, 또 채권 부분, 스프레드 부분은 어렵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일시 좀 즐겁거나 좋은 거 없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FOMC 결과에 국내 증시가 모두 우울했지만요. 그중에서도 반짝거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M&A 관련주들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비상장 회사인 JYP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또 반짝반짝했고요. 해운업체 폴라리스 쇼핑, 네. 폴라리스 쇼핑이 대한해운을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에 또다시 반짝반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금호정금이 우리금융 피인수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소식들. 이 M&A에 따른 회사 규모도 2배고요.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상승해서 또 기쁨도 2배인 것 같네요. 와, 그러니까 몸집이 2배가 되었는데 그냥 몸집만 2배가 돼서 내용적으로 끝났다라면 아쉬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몸집 2배와 오늘 같은 어려운 장세에서 또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기쁨이 좀 2배였던 것 같은데요. 혜선 씨, 네. 혜선 씨를 좀 힘들게 한 해운업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폴라리스 피싱, 저도 사실은요, 무식이 탈로나도 될 것 같아요. 주쌤도. 사실 처음 봤어요. 근데 대한해운 인수한다는 소식? 글쎄요. 과연 이 비상장 JYP 쪽은 좋은 모습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금호정금도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 네. 그닥 글쎄요. 우선주 다음으로 어려운 장세에서 오늘 M&A 이슈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양승모 멘토, 내용 그대로 긍정으로 주가 과열이 아니라요. 정말 제대로 옥석 가리게 돼서 주인 찾아서 주가 상승 견인 충분히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은 있다. 네, 결론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사실 이제 단기적인 이제 시장의 이슈와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슈를 쫓아가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종목들이 M&A에 대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갑자기 막 급등하는 그런 혹은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인수합병 공시 이전에 정보 유출이 서서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에 일단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뒤늦게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은 고평가 자리에 있는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요, 벌써, 저는 물량들은 벌써 다 밑에서 새롭게 다 잡았다라고 보고요. 매집이 끝난 거군요. 네, 매집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가파르게 이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M&A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루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또 소문을 듣고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명하게 갈 것들은 간다. 종목군들에서 이번에 분명히 기쁨 2배, 그 다음에 몸집 2배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멘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흙 속에 진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 M&A 시장은 상당히 들끓고 있다고 그러고 합니다. 시장이 위축되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요. 양승모 멘토, 네. 지금 이 JYP 엔터, 그 다음에 대한해운, 그리고 금호정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세 종목 중에서 M&A 마무리가 됐던 건데 가장 탑픽 종목은 어디로 보십니까? 금호정금이죠. 금호정금인가요? 금호정금의 차트를 보면요. 아주 네.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네. 어느 정도인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변동성이 참 요만한 종목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00원짜리가 뭐 이제 1,500원대까지 막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 수준 자체가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위험까지도 얻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있었었죠, 사실. 네. 결국에는 죽다 살아나니까 지금 달리는 주가의 그 수준이 거의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양승모 멘토가 보여주고 있는 저 화면이요. 사실은 그 특징적으로 그 상한가가 지금 나오는 종목이죠. 저 시그널 자체가요. 네,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을 좀 제가 이제 수식을 써서 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와. 결국에는 지금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금호정금이 우리금융, 결국에는 우리금융이 그 인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부분들이 나타났냐면은 결국 우량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등급의 또 상승에 대한 효과도 또 붙었고 또 여기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가 또 붙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계속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금호정금에 대한 그 수급을 좀 놓고 보면 사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는 사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기대감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하도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너무 이제 선호하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또 고점에 또 물려서 또 괴로워하는 그런 또 투자자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금호정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략 짧게 좀 잡아주시죠. 자, 일단 뭐 내가 100주
줄어들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12씩이라든지 조금씩 물량들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호종금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순차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익 실현을 좀 순차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양승모 멘토 의견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대희 멘토. 예. M&A가 호재도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잖아요. 예. 이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슈는 그냥 이슈이지 않을까요? 예, 이슈이고 기대감으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M&A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M&A는 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결렬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글쎄요,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수회사 업체에서 좀 아무래도 인수비용 증가. 인수비용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워낙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런 급등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뭐 전력난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안철수 테마, 뭐 문재인 테마 네. 이런 종목들이 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기대감이 사라지면 주가는 급락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양순모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잡아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빨리 던지고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도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금호종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부분으로 좀 가져가자는데 혹시 정대희 멘토도 금호종금이 탑픽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탑픽 종목은 없습니다. 네. M&A 종목, 말 많고 탈 많은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안전한 것만 간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적대적 M&A가 되든지 간에 긍정적인 M&A가 되든지 간에 정대희 멘토는 쳐다도 보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역시 양소모 멘토의 같은 의견으로 차익 실현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하지만 양소모 멘토 같은 경우는 M&A 종목군들 잘 살펴보면 기쁨 2배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속에서도요. 그래도 핫한 내용을 혜선 씨가 잘 짚어주셔서 네. 고마워요.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장 이슈 여기까지 잘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앤토크 자체를 좀 마무리 짓고 보니까요. 와, 오늘장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요. 상당히 근데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통 이 미스 김이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혜선 씨는 아니죠? 저 맞는데요. 정말요? 네. 한번 가볼까요? 증시까지 들어가가지고 출동까지 하세요? 네. 저는 어디에나 출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그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승천 10시의 시즌2 안방마님이 미스 김혜선 씨가 출동한다니까요. 증시에 숨어있는 뒷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FOMC 회의 결과 여파로 아시아 증시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풀었던 자금 회수에 증시가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버네키의 립 서비스를 기대했던 아시아 증시 물폭탄 맞았습니다. 최악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또 반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히 맞서고 있네요. 좀 답답하긴 답답한 것 같은데요. 네. 1997년도로 다시 외환위기 때까지 간다? 사실 그 말 나올만 해요. 왜냐면 오늘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동반해서의 매도 압박 규모가 네.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였는데요. 아쉬운 게 있다면 분명히 오전장에 들어올릴 준비, 즉 낙폭을 축소할 준비를 하다가 12시, 하필이면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였었어요. 네. 그때 갑작스럽게 양쪽으로 매도 압박이 나요. 근데 1997년도로 양소 모멘트 귀환한다, 회귀한다 보기엔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확대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확대 해석을 왔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간략한 갑작스럽게 답변인데요. 네. 당황을 좀 했는데요. 네. 이걸 왜 이러세요? 저 아직 감이 안 오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식승천에 나오면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바로 신용장고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자, 제가 이거 화면으로 좀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지수선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신용장고선인데요. 바로 이 신용장고선이 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급락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작년 그 2012년도 한 4월달경부터 삼성전자가 이때 버텼었던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신용 비율이 계속 빵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 케이스는 좀 틀립니다. 신용잔고를 털고 신용잔고를 털 때까지 시장을 밀어낼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12년도 때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이 3인방을 가지고 지수를 드리블을 했던 장세고 이제는 외국인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싸워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수가 크게 빠지게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신용 비율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 비율이 바닥 구간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 우위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기관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자금력이 그렇게 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태우고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용잔고를 좀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은 크게 신용잔고를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네. 신용잔고를 털어내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같이 상승 우위를 보면서 좀 시장을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양승 모멘토 의견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1997년도로 절대 회귀하지 않는다. 그 근거를 지금 바로 증시 주변 자금의 신용 잔고 비율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 기준에 그때 당시 쪽으로 신용을 폭락시키기 위한 주범적으로 급락 부분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컴백 97년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양승 모멘토에 들었는데요. 네. 그럼 정대희 멘토 네. 이렇게 97년도까지 다시 회귀한다. 외환위기까지 간다. 사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거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때 당시에랑 지금의 당시에랑 우리나라의 이제 1900포인트가 얼마 전에 깨졌죠. 예, 어제 정도에 이제 1900포인트가 깨졌는데 1900포인트가 그냥 단순한 수치로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가 수익률의 PER, 즉 주가 수익률이 아니죠. PER이 1배, 그리고 네. PB가 약 8.6배 정도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2004년도부터 2007년도에 우리나라 그 상장된 회사의 그 매출 총액이요. 50조에서 60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6배가 우리나라의 그 1900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퍼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올해 우리나라는 110조에서 약 120조 원의 그 상장사들의 매출 총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00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라고는 했지만 물론 그 자리를 무너뜨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차피 예상돼 있던 거고 뱅가드 물량에 따른 일시적인 좀 단기 악재일 뿐, 단기 좀 쇼크가 나온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중심을 잡고 비상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단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의견까지 좀 정확히 들어보니까요. 양승모 멘토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혜선 씨 들으셨죠? 네. 절대로 1997년도로 회귀하지 않는다. 청산 가치는 비슷할 수 있는 매력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인 매도 압박 부분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증시 뒷담화 숨어있는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거의 부정적인 내용을 저희가 긍정으로 화답을 꽝 찍었습니다. 네. 네, 혜선 씨 다음 이슈는 또 뭐가 있었어요? 다음 이슈는 핑크빛이고 싶은데요. 아닌 것 같네요.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빚을 내 주식을 하는 신용거래 융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식담보대출도 7조 5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액은 7조 700억 정도라고 하니 참 말 다 했네요.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실은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장에서 신용 투자 솔직히 위험합니다. 네. 계속해서 개인 신용 비율이 증가가 되면 꺾락없이 시장에서 그 투매 물량들 반대 매매라고 하죠. 그 부분이 나오기엔 유발을 억지성으로 치는데요. 양승모 멘토 지금 이런 장에서 신용거래 트면서 증가시키는 매매 사실 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묶여있는 자금들이나 혹은 지금 투자금들이 워낙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금을 오히려
빌려서 지금 매매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욕심이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종목들의 위험 수위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신용 매수, 그러니까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인위적으로 좀 차트가 좀 작업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킁킁 냄새 나는 애들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원스라는 종목을 먼저 좀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신용 비율이 7% 이상 넘어가면서 차트를 좀 이쁘게 혹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보통 이렇게 신용 비율이 가파르게 쫙 하면서 늘어납니다. 주가도 같이 쫙 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차트를 이쁘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신용 담보에 대한 증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신용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원스뿐만 아니라 지금 네. 여기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신용 비율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하이소닉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하이소닉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주가 하반 경직성을 좀 지켜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신용 비율을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한 9%에서 10% 정도 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뭐 PS텍부터 시작해서 신용 비율이 올라간 종목들은 쉽사리 지금 자리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지금 특장에 의해서 시장보다 약세를 보여주면 안 되고 또 신용 담보 비율에 대한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반대 매매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요, 양승호님. 네. PS텍이나 하이소닉, 그 다음에 네. 아이엔스인가요? 아이원스. 아이원스요? 네. 지금 보면요. 차트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위험한 시장 속에서 분명히 미인주처럼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신용비가 저렇게 올라가고 너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는 뭔가 인위적인 주가의 트레이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럼 절대 저런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이쁘다고 해서 지금 들이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까? 네. 실적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지금 신용이 지금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용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그리는 종목들 이런 자리가 무너질 경우에는 차트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양손모 멘토가 지금 얘기했었고 예를 제셨던 세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원스, 그 다음에 하이소닉, PS텍. 절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대희 멘토, 네. 신용거래 사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매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정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맞습니다. 신용거래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시장에서 개인들은 소규모의 자금을 갖고 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쪽이 IT 부품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즉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종목 하나만 툭툭툭 쳐도 막 올라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면서 자금은 부족한데 종목은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해서 수익도 잠깐 나보고 그러다가 다시 추격 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신용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 신용 매수하신 것들이 또 왜 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가의 추격 매수 들어가서 즉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 자금들이 이탈되는 상황에서 주가를 손절을 못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없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신용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종목은 버리지는 못하겠고 자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을 쓰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신용을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하나 더 더불어 미수까지도 좀 자제하셔서 네. 빚을 지는 일은 없도록 자기 원금만 갖고 매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순천 10시 시즌2에 제가 메인 MC로서 주쌤 김도영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같이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서는요. 절대 신용거래 그리고 미수 사용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면요. 순간적으로 급락이 또다시 발생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모두 다 반대 매매됩니다. 네. 절대 지금은 조금 자중하시고요.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는 신용거래를 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분명히 계좌 승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혜선 씨,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뭔가 이 주식 투자마저도 이렇게 불안 속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곳에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혜선 씨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 말고요. 네. 땅에 묻을까요? 땅에 묻을까요? 은행에 넣어둘까요? 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언제나 대안이 되고요. 사실
답은 우리 혜선 씨도 얘기했지만 땅도 좋고요. 다른 은행의 예금도 좋지만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청렴한 멘토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승승장구하실 것 같겠고요. 하락장에서도 상승하고 그리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희 주식승천 10시 시즌2를 가지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철저하게 양봉에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네. 또한 그렇다고 음봉을 또 아래꼴에서 따라잡기도 녹록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참 어렵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멘토분들을 찾아서 같이 힐링과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똑똑하게 자료도 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 장세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들과 시청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빵빵하게 해주는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니까요.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네, 제가 갈게요. 네. 양순모 멘토 한진해운입니다. 조선주들 꿈틀하나요? 20일 이평선에 붙은 한진해운 앞으로 상승 랠리 갈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이에 맞서는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벌써 이름에서부터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오늘장 선방한 이 종목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납포카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되고 있는 한진해운대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트렌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IT 관련 부분이겠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 것 같은데요. 네. 양순모 멘토의 한진해운을 들을까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먼저 들을까 지금 사실은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조선주 먼저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한진해운의 해운업황 쪽으로 네. 배를 한번 타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양순모 멘토의 한진해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사실 이 차트를 보고 혹은 또 한진해운을 보면요. 도대체 왜 이 종목을 갖고 나왔을까 참 많이 궁금해하실 거란 제가 말이죠.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양순모 멘토. 네, 근데 우선은 한진해운 참 많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동안에 말 많고 또 탈 많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좀 역발상. 그러니까 오히려 좀 등잔 밑이 좀 어둡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사실 6월달 고점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를 놓고 보면요. 지금 고점 대비로 약 한 8%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요. 또 코스닥을 놓고 보면은 6월달 고점 대비로 약 한 13% 정도의 좀 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진해운은 오히려 좀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이 계속 빠져서 좀 불안한데요.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할 때는요. 일단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될 건지에 대한 좀 포커스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업황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우선은 컨테이너 그리고 건화물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1위의 해운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어닝 시즌에 이제 곧 돌입할 거라는 거죠. 2분기에. 네. 결국에는 적자 기업에 대한 내용란에 대한 시선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그동안 많이 빠져 있던 거였거든요. 빠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발상에 대한 네. 이제 너무 이제 주가에 다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분명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운임 약세, 2013년도의 실적 회복이 좀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원래 7월 달에 대규모 운임 인상으로 주가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013년도 2분기에 유럽과 미주 항로에서 운임 하락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당초 2010년도와 같이 겨울 비수기, 그러니까 결국 운임 급락 이후에 중국 춘절 연휴 전 미니 성수기가 그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회로 공조를 통해서 운임료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경우에 만약에 역대 최대로 신조 선박에 대한 인도가 계속 예정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들어서 리포트에 안 좋은 이 종목 실적 하향이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그냥 기본 마이너스 5% 혹은 하한가까지만 직행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많이 네. 나왔죠. 근데 우리 한진해운은요 그동안에 너무 내성이 생겼는지
악성 리포트가 나와도 이 종목은 버텨냅니다. 이제 버텨내요? 네, 정말요? 진짜 뭐 하루에 뭐 수십 개씩 뭐 악성 리포트 주가 실적 하향 뭐 전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도 야,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극도로 좀 예민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내성을 가진 종목들을 위주로 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2분기에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차트를 좀 돌리고 또 네. 시황상 그래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의 승천주로 오늘 관심 있게 가지고 그러면 나왔습니다. 양손모멘토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하도 안 쳐다봤던 컨테이너 선사 쪽인데요. 네. 오늘 보니까 와 이게 언제 이 가격까지 내렸었나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술적 반등 가능한 자리 같은데 이 가격 위험해 보이기도 하긴 한데 과연 매수값, 매매 포인트들 어떻게 전략 세우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자리를 놓고 보면요. 대응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계속 밑바닥이 100지라면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거래량도 이제 최근 들어서 땅 하고 이제 터졌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매수가는 7,150원 기준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야만 일단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7,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9,500원까지 봅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좀 수익률을 좀 잡다 보니까요. 한 3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9,500원 정도 보고요. 네. 대신에 손절가도 밴드 좀 큽니다. 6,500원인데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잡아드렸냐면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요. 지금 차트가 딱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이쪽 그 저가 기준을 잡으면은 7,95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오는 그 이유는요. 이번에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쌍바닥 형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 쌍바닥 형태가 깨진다면 손절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는 제가 가져갈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 그래서 7,150원부터 한 6,500원 한 이 구간대에서는 계속 비중을 한 20% 정도 수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본다면은 시장에 큰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글쎄요. 역사적 신저가 가격이 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 그 다음에 트레이딩 관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업황, 컨테이너 선사 쪽으로 가기는 저는 조금 양손 모멘토와 다른 의견이 좀 있어요. 정대희 멘토, 한진해운 가격 매력 있고 현재 내성이 생겨서 올라가는 부분에 동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를 좀 할 수 없고요. 아, 왜요? 왜냐면 일단 좀 말이 많고 좀 탈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그 조세피난처 관련해서 뭐 그 최은영 회장 그리고 조소 전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대해 언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다 보니까 또 한진해운의 그 전 상무인 김용소 씨가 그 조세피난처에 관련했다고 오늘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또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그 최근에 그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이 영구채를 계속 발행하겠다. 네. 이거는 뭐냐면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고 현재 지금 조선업종 안 좋고요. 네. STX 패널션 같은 경우도 재개설 12위인데 지금 법정 권리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필 업황 자체가 안 좋을 때 영구채를 발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인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시청자 입장에서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양수모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뭐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주가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한진해운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인물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하다. 근데 제가 봐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회사채를 또 계속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지금 시장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이런 회사채를 반영한 이유는요. 지금 결국에는 운임 인상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7월 달에 원래는 인상이 되면서 그런 예정이 순차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금 다양한 자금 조달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3천억 규모에 대한 BW를 발행을 한 것이고 지금 주가의 수준 상태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래 목표가를 잡는다면 저는 10,000원 이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BW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9,500원까지 좀 하향 조정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답변. 네, 뭐 일단 또 잠깐 지켜보니까요. 수급 일단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깐만요. 정대리부터 말 많고 탈 많은 거 이번에 유행어로 미십니까? 시즌2에? 아, 예. 말 많고 탈 많은 종목 원래 좀 제가 좀 안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또 수급을 보면 차트 수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오늘만 이제 또 기관만 살짝 매수를 해줬는데 네. 일단 수급 자체도 안 좋고요. 그리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검찰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정확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모를 그 조세피난처에 대한 그 검찰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종목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순모 멘토의 한진해운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정대희 멘토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의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면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제 멋대로 간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양순모 멘토의 매매 포인트, 전략까지 좀 들어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 매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정대희 멘토의 준비에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할 수도 있는 혹시 보석 네.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 네. 보이십니다. 그럼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저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름에서 벌써 풍기지 않나요? 사파이어? 네, 센스가 역시 우리 안방마님 닿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주식승천 1에서 원익 IPS와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즉 6월 14일 날 시즌 종료가 될 때 2위와 3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이어드리려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그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사파이어 인got, 즉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조명업체, 즉 LED 조명업체의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소재업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전 세계 세 군데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조금 따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수준은 좀 떨어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독자적인 개발 공법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보다 원가 절감이 조금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전략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에너지율은 어디서나 에너지 절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절전형 콘센트와 LED 조명 교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이 LED 정책 사업은 지원을 하면서 백열등 사용은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인 그리죠. GRE입니다. 그리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 조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또 조명 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기기들,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따른 LED 조명, LED 발광 다이오드 쪽에서도 충분히 수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확실히 2분기까지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를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는요, 오늘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도 좋게 나왔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코스닥 업종 차트랑 제가 겹쳐서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자 보시면 밑에 차트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가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오늘까지도 코스닥 지수보다도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수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급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는 거죠. 금융투자, 연기금,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가장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투신권에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가는 충분히 실적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말씀드리면 아니, 뭐 이렇게 급해요. 저도 좀 네. 물어보자고요. 예, 네? 말씀,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조명 부분과 함께 이제 인고시장,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판 쪽으로 이제 이런 거는 좀 정확히 기술력은 인정됐어요. 예, 예. 그런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삼성발 LED 이제 투자 수혜 네, 예. 2014년도 가서야 집행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단기 이벤트성의 시세 분출 아닌가요? 아니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대면하고 있는 게 바로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하나가 노인 고령화죠. 네. 이 LED는 앞에 있는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ED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네. 파이가 커지면 밸류체인의 가장 상단에 있는, 즉 소재업체인 이 업체는 네. 지금 반도체, 조명업체나 스마트 기기 업체들로부터 충분히 신규 발주가 들어올 수 있다. 거기다가 원가 절감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그 3년 동안, 2015년 동안 일단은 에너지 조율 협약, 즉 초인류 기업으로서 에너지 경영 효율화의 일환이고요. 경영 효율화 일환과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좀 대응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 SDI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SDI 에너지 전장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부는 지금 사업장을 통해서 에너지 LED 조명업체로 전면 교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추가적으로 삼성 SDI 쪽으로 추가 더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매수 포인트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오늘 37,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인 42,500원.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상당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예. 매력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애착을 갖는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예. 비중은 한 몇 % 정도 지금 편입 시도하십니까? 아, 예, 제가 비중을 좀 깜빡했습니다. 예, 비중은 10% 정도로 하시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3천만 원 포트이기 때문에 종목을 3개에서 4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씩 해서 나중에 차후 분할 매수까지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양순모 멘토의 한진해요. 과연 누가 좀 웃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선 씨 그러면요. 내일장 승천주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화면 함께 보시죠. 5천만 원 꾸리시는 양순모 멘토 내일장 승천주 함진해온 주셨고요. 매수가 7,150원에 목표가는 9,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3천만 원 포트 꾸리시는 정대희 멘토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매수가 45,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 내일장 편입 시도합니다. 목표가 42,500원에 비중은 10% 주셨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확인 완료됐으니까요. 네. 자, 이제 우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죠. 저 오늘도 어김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검색창에 뜬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뜬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먼저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포트 현황인데요. 편입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삼성 SDI 급락장 속에서도 크게 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포트에서 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L도 어제와 별 차이는 없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 45,500원에 목표가 42,500원이고요. 비중은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KH바텍 오늘 시초가 25,750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3% 가까운 수익률로 좋은 시작을 보여줬고요. 아이테스트 역시 약 3% 정도의 수익률로 현재 자산 총액 30만 원 증가하셨습니다. 서원인테는 조금 분발하셔야겠네요.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최명성 멘토의 특수건설은 오늘장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어제 신규 편입했던 신텍과 특수건설의 저조한 수익률로 현재 자산총액 마이너스권입니다. 하지만 내일장 SK브로드밴드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 5,300원에 목표가 6,000원, 비중은 3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김현금 멘토의 기아차는요, 어제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 수익률 3%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편입 성공한 솔브레인은 하루 만에 손실로 돌아섰고요. ICD는 내일장 수익률 상승 기대해봅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 현황입니다. 어제 3%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 오늘장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강보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신도리코 역시 1%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SBS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데요. 이거 조금 걱정되네요.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양순모 멘토의 제이콘텐트리인데요. 상승 추세를 지속하던 제이콘텐트리는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많이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들고 가봅니다. 그리고 내일장 한진해운을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한진해운 매수가는요 7,150원, 목표가는 9,500원에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김용준 멘토의 슈프리마 오늘 23,100원에 편입 성공했습니다. 3% 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요 1억 원 포트의 좋은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도 1위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서 제외됐지만 내일 재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는 132만 9천 원이고요. 목표가 142만 원에 비중은 30% 설정해 주셨습니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호열 멘토의 삼성중공업은요. 오늘장 살짝 하락했지만 4% 넘는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자산 총액 81만 원 증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 현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포트폴리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좀 보니까요. 네. 역시 시장을 좀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요,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견고하게 흘러가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서 조바심 갖지 말고요. 지금부터 AS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바로 제이콘텐트리라는 종목이었죠. 한번 좀 강하게 그냥 배팅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냥 40%까지 그냥 팍 하고 이제 질렀는데요.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애초에 제가 편입하고 싶었던 그 가격 구간대에 밴드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재편입이 됐던 종목인데요. 그러셨죠. 우선은 그 제이콘텐트리가 제가 봤던 가격이 원래 4,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4,600원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격 매수로 일단 포트 세팅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들이 상당히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타났었지만 그동안에 누적되어졌던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신용 비율도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이 종목도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수익률 회복 구간에 들어올 것이다. 여전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제이 컨텐트리 처음에 시도가 좀 잘 되었다라면 저희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적의 적용만 잘 되었더라도 네. 지금 긍정적으로 더 많이 화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순모 멘토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비중 40% 지켜주시면서요. 양순모 멘토의 힐링을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AS도 들어볼까요? 예, 먼저 삼성 SDI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스페셜하고 디프런트하고 예, 아이덴티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유동수강 장세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적 장세, 즉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차 전지, 리튬 전지의 선도업체로서 3년 연속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아직까지 매력은 여전히 존재하다. 그리고 업종 퍼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수급만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기관에서 꾸준히 지금 매수해주고 있고요. 네.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이 종목의 주체가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외국인 매도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실적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존의 목표가가 아직 안 왔습니다. 14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1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목표가와 손절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자, SL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이 업체의 강점은 뭐냐면 다변화되어 있는 매출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현대, 기아, 그리고 GM. 최근에 이제 GM이 북미 그 말리부, 즉 북미 GM에서 말리부라든가 그리고 크루저의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실적 어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급 또한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에 의해서 들어온 종목이죠. 아까 우리 양수모 멘토가 말씀하셨듯이 기관 종목을 좀 따라가야 된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자,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아직까지도 목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네. 손절가 또한 제시해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일 출연해주신 양순모 멘토 그리고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AS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네. 내일의 순서까지 우리가 점검을 다 해보았으니까요. 이제 이 종목군들이 제대로 내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살펴보려면 내일장 전략 좀 더 상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달려가면서요. 내일장 전략 아주 상세하게 세워볼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하락이 있는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가져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 승천 시즌2. 현재 시각은 11시 11분 31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그리고 뉴욕 증시가 출발되어 있고요. 네. 야간 선물 시장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 시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뉴욕 쪽은 전일에 이어서 금일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버냉키 의장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점차적인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약 1.3%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선물시장에서의 하락세는 지속되면서 금일 역시 이 영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구분 없이 모든 거래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러 투입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달러 강세를 불러일으켰고 지금 모든 통화 쌍들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 페드의 확신은 본질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시중에 돈이 현재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에 따라서 현재는 서로 먼저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전일 FOMC 회의 결과로 인한 몸살이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자체적으로 좀 몸살이를 알고 있고 아직 여지는 좀 진통으로 매도 압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증시는 결국 어제 반영되지 못한 분 하락 출발 예상되어 있는데요. 출발되고 난 뒤에 수급 동향과 체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현재 2% 이상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전일 FOMC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보다도 큰 낙폭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현재 최근 3주간 이어진 유로 강세는 전일 버냉키 의장의 한마디로 인해서 이틀 동안에만 약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면서 현재 1.320선까지 바닥 다가선 모습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바라던 대로 유로화 상승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증시의 낙폭은 당분간 안 좋은 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요, 전일 범 베넨키의 발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마감 쪽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미반영 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종가 부분을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수급 등재까지 잡아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 또한 지금 주간에 이어 야간에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별로는 그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순매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분명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곧 기회의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견조함의 지속 여부를 체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지금의 해피 케이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요, 글로벌 증시의 양시장의 상대 부분까지 체크해보고요, 우리반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매도 부분, 하방 브레이킹을 완벽하게 걸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확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도영 씨. 네. 오늘장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네. 내일장 선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의 내용을 봐서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 출발,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라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내일 하방 브레이킹 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모멘토, 네. 내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적 반등 봐도 될까요? 제가 그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바로 네. 금 가격이 좀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뭐 국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 되는 거를 일단 전보다 빠르게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금값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안정자산이 불리는 이 금에 일단은 투자자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마다 그 이야기해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1877포인트 구간대에서 좀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지지축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밴드 구간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20포인트에 대한 하락 밴드는 있겠지만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 장인 만큼 너무 크게 위축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올라갈 수 있다, 바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1820포인트는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많이들 들고 계시면 힘든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네. 투자자분들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내일도 견디자? 그렇죠. 지금은 기다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림이 약이다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조금 지나고 나면요. 밝은 기운으로 금방 햇볕을 받은 광합성 작용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럼 정대희 멘토하고 함께도 좀 빠르게 내일장 전략 핵심만 콕 한번 찝어주시겠어요? 자, 핵심만 꼭 집어서요. 예, 실적 장세를 준비하자. 자, 그리고 그동안에 반도체 업종, 운수장비 업종, 실적 관련 종목, IT 업종별로 말하면 운수장비와 IT, 그리고 기존의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한마디로 자, 이런 표현을 좀 써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묶고 더블로 가자. 예, 그동안에 손실 본 것들 묶고 더블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대희 멘토도요, 오래간만에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와, 내가 알던 시즌1의 정대희 멘토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만큼요, 자신감이 많이 충만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와 정대희 멘토와 함께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두 분의 기운을 받아서 내일 좀 하방 브레이킹 잘 걸렸으면 좋겠고요. 네. 사견적인 부분에 주생 김도영 같은 경우도 1824포인트의 지지력 테스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늦은 밤 많은 이야기 나누느라 수고해주신 멘토분들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양순모 멘토, 정대희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두 분들 이제 보내드리면서요, 저희 두 MC도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네. 도영 씨. 네. 이번 주말에 시청자들을 위해서 무료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네, 분당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분당 여러분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서현역 1번 출구 네. IBK 증권에서 합니다. 선착순 30분 무료니까요. 빨리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제가 네.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분당에서 IBK 투자증권에서 강연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혜선 씨가 상당히 목이 메이셨나 봅니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겠고요.
여러분들 결과가 결국은 나왔습니다. 작은 악재일 수도 있고 큰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폭풍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힘드실 때마다 저희 주식순천 시즌2에 같이 동참하시면 분명하게 조금씩 순차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한번 물러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